대단한 평가하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해서 총 22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약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3의 약수인 사건 A니까 A는 1, 3이 되겠고 이 중에 서로 배반. 자, 배반이란 얘기는 뭘까? 자, 배반이란 얘기는 두 사건 A, B가 배반이야. 그럼 P의 A 교집합 B는 어떻다? 자, 배반이면 P의 A 교집합 B는 0이다.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의 약수의 사건이 1번이네. 4의 약수의 사건 1, 2, 4. 소수의 사건 2, 3, 5. 짝수의 사건 2, 4, 6. 홀수의 사건 1, 3, 5. 3의 배수의 사건 3, 6. 자, 이 중에서 공집합인 걸 찾으시오. 몇 번? 3번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자, 야구에서 n타수 중에 알개를 칠 선수의 타율이 n분의 r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총 n번 타석에 나가. 즉 이제 게임을 하려고 타석에 나갔을 때 안타를 r번 쳤어. 그랬을 때 이 타율은 n분의 r이다. 현재 32타수에 나와서 타율이 0.25다. 그 중에 앞으로 48타수 더 나와서 타율이 0.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안타를 더 쳐야 하는가? 자, 몇 개의 안타를 더 쳐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32타수에 나와서 0.25란 얘기는 총 32타수 나왔는데 이 중에 여기에서 안타를 쳤을 때 확률이 0.25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타 친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0.25 곱하기 32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8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안타란 얘기는 32타수까지 안타를 8번 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앞으로 48타수 더 나왔어. 그러면 총 타수는 32타수에서 48타수 더 나왔으니까 80타수가 되겠고, 그렇지? 그러면 80타수 중에서 총 80타수 중에서 몇 번을 더 쳐야 0.32 타율이 되는가? 근데 아까 32타수까지 8번 쳤잖아. 그럼 여기를 x번을 더 쳐야 한다면 아까 8번 친 거에서 x번을 더 쳤더니 얼마 나온다? 이게 0.3이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8 플러스 x는 24가 되겠고 x는 1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6번을 더 쳐야 우리가 타율이 0.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4인승 카누 경기 연습을 하기 위해 4명의 선수가 임의로 자리를 앉을 때 4명의 선수가 자리를 앉는데 특정한 두 선수가 카누의 끝에 앉아야 돼. 그러면 4명이 있으면 만약에 특정한 두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특정한 두 선수가 A하고 B야. 그러면 여기 A하고 B가 앉아도 될 수 있고 또는 B하고 A가 앉아도 어차피 특정한 두 선수니까 특정한 두 선수가 양 끝에 앉는 경우는 얼마? 2가지 되겠습니다. 2가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명이 또 앉아야 돼. 가운데. 그럼 2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두 선수 카누의 양 끝에 앉은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에서 4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인승에서 4명의 선수가 앉을 경우가 되겠으니까 4팩토리얼 되겠고 구하려는 확률은 4팩토리얼분의 2 곱하기 2구나. 그래서 6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뽑아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A,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B라고 할 때 AAB가 어떤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먼저 확인을 해보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은 자, 이렇게 AAB가 있을 때 둔각 삼각형이어야 돼. 그럼 어떻다?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 순서대로 뽑았습니다. 순서대로 자, 첫 번째 뽑은 수를 A, 두 번째 수를 뽑은 수를 B라고 했기 때문에 AAB가 나왔습니다. AAB가 나왔고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 나머지 두 변의 합 가장 긴 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A는 B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2A가 B가 되겠습니다. 이거 바뀌었네. 나머지 두 변의 합이니까 이거 잘못했네.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A 더하기 A가 B가 돼서 2A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둔각삼각형이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B제곱이 더 커야 되는구나.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구나.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우선 A가 1이면 첫 번째에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게 여기에서 2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2가 B보다 커야 되는데 B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A가 2가 되면 A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고 B가 되겠네. 자, 그러면 B는 1, 2, 3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이제 A가 3이 되면 6은 B가 되고 B는 1, 2, 3, 4, 5가 되겠죠. 자, 이제 A가 4가 되면 B는 이렇게 돼서 B는 1부터 5까지 다 같이 쓰겠습니다. 1부터 5까지
A가 5가 돼도 10의 B니까 B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아직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걸러내야 됩니다, 이제. 자, 걸러내겠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A가 2가 될 때 4, 4니까 8B제곱 되겠죠. 8B제곱.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건 3 있네. 그쵸? 따라서 A가 2일 때 B는 3이 돼서 이걸 만족시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다시 이제 A가 3입니다. A가 3일 때는 3, 3은 9, 9니까 18B제곱 돼야 되겠네. 18B제곱. 이 중에 이걸 만족시키는 건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고 5 되겠죠. 5. 따라서 A가 3일 때 5가 됩니다. 다시 A 4일 때 16, 16이니까 32. 32가 B제곱이 되는데 B가 제일 커봤자 5인데 제곱은 25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다시 A가 5일 때도 25, 25니까 50B제곱이니까 여기도 가장 커봤자 25니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만족시키는 건 A가 2고 B가 3인 경우, 또는 A가 3이고 B가 5인 경우 두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 경우의 수는 구해봅시다. 총 경우의 수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냈으니까 5C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5 곱하기 4가 돼서 20입니다.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돼? 첫 번째와 두 번째 적힌 수 B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를 정해줬으니까 10 곱하기 2에서 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5C2에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또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다르네. 따라서 이거 순열의 개념을 써서 5P2를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 따라서 구하려는 거는 20분의 2구나 10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을 가면 ABC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가 어렵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우에 여기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2의 n제곱 이렇게 쓰면은 그 안에 공집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를 꼭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한데, 즉 A, B, C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세제곱,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1을 뺐어. 그럼 7개. 이 7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7개 중에 두 개를 택하니까 7C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1가지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자, 21개 중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돼야 된대. 자, 잘 봐야 돼. 자, 만약에 A가 나왔어. 그 다음에 A, B, C가 나왔어. 두 개를 뽑았지. 7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게 진부분집합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부분집합의 얘기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집합들이 나머지 부분집합들이 다 진부분집합입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만 빼는 거, 그게 나머지 다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BC라는 집합이 있지. ABC는 ABC랑 같지 않은 집합들은 다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 그랬으니까 부분집합 두 개를 갖고 왔을 때 이것의 진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위치를 잘 보십시오. 자, 위치가 어디를 고정시킬 거냐 하면 여기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A야. 근데 A의 부분집합은 여기가 A야.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없게 되겠죠. 그치?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자, 두 개를 뽑았을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하나는 다른 하나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 즉 우리가 집합 중에 두 개의 집합 중에 크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큰 게 원소가 하나라면 또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공집합밖에 없다고. 이거보다 작은 거는 공집합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다시 보면 자 여기가 만약에 A, B 두 개가 나왔어. A, B 두 개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에 이것에 대한 진부분집합이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 또는 B는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여기가 원소가 두 개일 때는 여기 몇 개 생겨? 두 개씩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두 개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A, B, C 중에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 A, B, B, C, C, A 이렇게 있지. A, B, B, C, C, A 이렇게 두 개 있지. A, B, B, C, C, A 이렇게 두 개씩. 총 몇 개? 세 개. 세 개마다 다 이렇게 두 개씩 존재.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몇 개? 6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6개. 자, 그럼 다시 이제 크기를 봤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세 개일 때 보자. 자, A, B, C 세 개야. 자, 세 개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일까? 세 개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세 개짜리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 원소가 지금 세 개잖아. 이 안에 다 뭐가 들어와야 돼? 진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다 들어오면 돼. 진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요걸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 있지?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야.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로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에 한 개짜리 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 올 수 있다. 여기 원래 공집합하고 ABC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ABC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진부분집합 요거는 여기에도 공집합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빠지고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요 자기 자신도 빠지고 그래서 총 6개가 된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된다. 근데 전체 경우에서는 아까 몇 개? 21가지였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21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7분의
4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큰 거를 먼저 확인하고 왼쪽에 작은 게 지문집합이 몇 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4번하고 5번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6번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그러니까 또는이지, 더하고 2개가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2개 모두 흰 공일 경우는 전체 9개 중에 2개를 뽑네. 그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18분의 5가 되겠고,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은 총 9개 중에 2개를 뽑네. 그 중에 4개 중에 2개를 뽑는구나. 그래서 6분의 1이다. 따라서 18분의 5 더하기 6분의 1 하면 18분의 3, 8, 9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7번. A, B에 대하여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은 여긴 는이 들어가야 되겠네. 틀렸고, P의 A 여집합, 이거 맞죠? 6건. 근데 A 기준 같으려면 뭐 해야 된다? A, B가 독립일 때,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 요거는 배반일 때, 즉 이건 뭐가 빠져? P의 A 교집합 B가 빠졌네. 세 번째는 A에서 P의 B가 아니라 A 교집합 B를 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한 정육각형 6가지 색깔을, 그런데 이 2가지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는 여기 경우가 무지 많으니까 어떡하자? 여사건을 사용해서 전체에서 이웃할 사건을 빼자. 이웃할 확률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웃할 확률을 구하면, 이웃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가지 색깔을 택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니까 5팩토리얼 되겠죠. 전체는 5팩토리얼 되겠고, 이웃한데, 자, 이웃하면 얘네 둘을 하나로 뭉쳐. 이웃하니까 얘네 둘을 하나로 뭉쳐. 빨간색 노란색 하나로 뭉쳐. 그럼 얘는 하나를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를 원순열 배열 4팩토리얼 되겠죠. 4팩토리얼이 되는데 하나를 뭉쳤을 때 빨간색 노란색 있고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 있으니까 여기에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120분의 48 계산하면 1 빼기 5분의 2가 돼서 5분의 3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이 중에 청소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청소 상변, 자,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혀야 되네. 따라서 1 빼기 모두 여학생이 뽑힐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1 빼기 모두 여학생이려면 총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5명 중에 3명으로 모두 여자면 되겠네. 1 빼기 42분의 5가 돼서 42분의 37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이 비슷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은 어느 여행사에서 회사 회원 40명을 상대로 여행을 갔는데 봤더니 임의로 택한 한 명이 경주를 가고 싶다고 한 회원일 때 그 회원이 여자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엔 P의 전제 조건은 한 명이 경주를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럼 P의 경주, 근데 그게 여자일 때, 이렇게. 그럼 P의 경주일 확률에 P의 여자가 경주를 가자고 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P의 경주는 총 40명 중에 경주가 24니까 40분의 24 분의 여자이면서 경주 가자고 한 8명,
그럼 40분의 8명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4분의 8에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1등 당첨제비 1개와 2등 당첨제비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어. 그러면 당첨제비 아닌 게 총 7개가 들어요. 7개 있네. 그 중에 2개의 제비를 뽑는데 그중 1개가 당첨제비일 때 1등 당첨제비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려는 건 P에 1개가 당첨제비야. 몇 등인지 몰라. 그런데 그 중에 1등일 때. 그러면 P에 1개가 당첨제비인데 그 중에 1등이고 1개가 당첨제비일 때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를 찾아봅시다. 1개가 당첨제비여야 돼. 1개가 당첨제비여야 되면 전체 10개 중에 2개를 뽑아. 그 중에 1개가 당첨제비야. 그럼 3개 중에 1개는 당첨제비지만 나머지 7개 중에 1개가 당첨제비 아닌 게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15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1등이고 1개가 당첨제비여야 돼. 그러면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이 1개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당첨제비 아닌 데서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45분의 7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45분의 7 나왔으니까 15분의 7분의 45분의 7이다. 이렇게 약분시키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이걸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P의 B의 여집합분의 P의 A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6간 A에서 1 빼기 P, B가 되겠고 요거는 P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P의 A 합집합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1 빼기 P, B는 0.6이고 A 합집합 B를 구해야겠네. 자, 그럼 P의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니까 요거는 0.9가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0.9로 가면 0.4분의 0.1이라서 4분의 1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역시 쉽습니다. 자, 지역의 장마철 조사했더니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6이 돼.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6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다.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3이다. 자, 그랬을 때 수요일에 비가 왔대. 근데 금요일에도 비가 와야 돼. 목, 금이야. 근데 비가 왔네. 근데 금요일 비가 와야 돼. 그럼 목요일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오고 안 오고 올 수도 있는 경우지. 따라서 온 다음 온 게 0.6이니까 여기서 0.6 곱하기 그 다음에도 0.6 0.36. 자, 그 다음에는 온 다음 안 왔어. 근데 온 다음 온 게 0.6이네. 온 다음 안 온 거는 이거의 여사건이니까 1 빼기 0.6 해서 0.4가 되겠고 다시 안 온 다음 왔어. 안 온 다음 온 건 0.3이 되겠지. 그래서 0.12 더해주면 0.48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연속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